A7C, A7C2, A7M4, A7C-R까지 같이 놓고 비교를 한 끝에 결국 제가 선택한 모델은 이 A7C2였습니다. 이 모든 걸 514g이라는 정말 가벼운 무게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A7C2가 되겠고, 사진, 영상, 편의성, 무게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구매는 좀 꺼려진다? 라고 할 만한 요소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브랜드,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 A7C2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수치라든지 숫자 이런 얘기들은 뒤에 좀 빼두고, 오늘은 철저히 실사용자인, 실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A7C2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셨을 때도 가격 대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인지, 영상, 사진, 편의성, 사용성 등등 전반에 걸쳐서 소위 돈값을 하는 카메라인지 제가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 텐데요. 하단에 저희가 챕터도 상세하게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만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카메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소니 카메라를 처음 접하게 된 건 A7이라는 카메라이고 거의 10년 전의 얘기인데, 이 A7을 쓰면서 사진에 대한 재미도 알게 됐고 너무 제가 애정하던 그런 카메라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갭이 있었고 A6400을 그 이후에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A6400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또 많은 푸티지가 A6400으로 촬영됐을 만큼 제가 또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바디인데, 그 카메라를 쓰다가 라이카 Q3도 같이 썼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냥 카메라 한 대와 렌즈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영상을 찍어야 될 때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되는 그런 카메라 한 대만 있는 게 딱 지금 내 사용성에는 맞겠다 싶어서 다 처분을 하고, 결국 A7C, A7C2, A7M4, A7C-R까지 같이 놓고 비교를 한 끝에 결국 제가 선택한 모델은 이 A7C2였습니다. 디테일하게 단점이라든지 장점 이런 얘기들 들어가기에 앞서서 디자인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딱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소니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A6400을 썼었다 보니까 그냥 나름의 큰 돈을 써서 구매를 하는 건데 바꾸고 나서 별로 기변한 느낌도 안 들 것 같아서 PD님한테 제가 A7C2 바꿀 건데 얘기를 드려보니까 형 그거 천지 차이일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구매하고 나서 딱 보니까 진짜 천지 차이였습니다. 일단 소재라든지 마감의 퀄리티가 첫 번째였는데, 도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흔히 많이들 아시는 랩토라이너 도장 있죠?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러기드한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그립 부분에는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과장을 조금 보태면 라이카에 있는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브랜드들, 거의 모든 브랜드가 엔트리급 모델부터 상위 모델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차등이 있지만, 이 차등을 단순히 모양이 다른 거, 디자인이 다른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럭셔리한 방법이 같은 브랜드의 디자인의 컬러는 그대로 유지하되 뭔가 이런 소재와 빌드 퀄리티로 만듦새를 확 올려놓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6400에서 알파 7 C2로 기변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같은 것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립감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 일단 이 핸들 부분에 이렇게 깊이감도 좀 있는 편이고, 딱 파지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검지 부분에 셔터가 위치하고 엄지 부분에는 휠이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제가 큰 사이즈를 싫다 그래서 알파 7 컴팩트 라인을 구매해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새끼손가락이 삐져나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근데 작지 않은 불편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시다시피 스몰리그의 이 하단 플레이트라는 제품을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요, 끼고 보여드릴게요. 이 정말 3-4만 원짜리 이 플레이트가 270만 원짜리 카메라를 완성시킨다고 해도 될 만큼 이거를 장착하고 나면 그립감이 정말 완성이 됩니다.
알파7C나 알파7C2 구매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점 아닌 단점들,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번에 알파7C2 구매하기 전에도 알파7C2에 대한 리뷰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별로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300만원짜리 카메라, 뭐 400만원짜리 카메라, 500만원짜리 카메라 갖다 놓고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서 이 친구의 맥스 성능은 이만큼, 500만원짜리의 맥스 성능은 이만큼, 이게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길래, 저는 근데 이 맥스 성능이 부족해서 뭐 다른 카메라에 눈을 돌리거나 이런 정도의 사용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카메라가 있다면 이 안에서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인데 이 안에서 썼을 때 어땠는지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점들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구매하는데 사실 조금 헷갈렸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막상 써보고 나니까 단점을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카메라가 270만원짜리 카메라입니다. 근데 렌즈를 또 같이 구매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렌즈까지 놓고 보면은 카메라 구입 비용으로만 한 4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접근할 수 있는 바디가 알파7C2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400만원 전후의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뭐 저처럼 일반 사용자 분들이던, 현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내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익숙하게 쓰고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작업물들의 퀄리티도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는 상업적인 목표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소비자로서 다 커버가 돼야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일단 SD카드가 원슬롯이고요, HDMI 단자가 마이크로 HDMI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커스텀 버튼들도 약간 부족하고, 뷰파인더 역시도 작은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피하게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카메라 사용자를 단순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일반인과 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봤을 때, 일반인들은 내가 그냥 일상을 좀 기록하고 내 취미에 그냥 좀 쓸 건데 400만원?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고요. 전문가분들은 내가 이 수고비를 받고 돈을 받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SD카드 슬롯이나 마이크로 HDMI 단자, 이런 변수들이 혹시라도 일할 때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바디, 한마디로 애매한 그런 바디가 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3300만 화소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7K 오버샘플링을 통한 4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422 10비트 역시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래도 유명했던 소니의 AF에 AI-AF라 그래서 AF 기능이 또 향상이 되었고, 기존 A7C에서 5스텝 손떨방이 있었던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7스텝으로 손떨방 기능 역시 향상되고, 또 액션캡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테디샷 기능,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면서 야외에서 들고 그냥 찍으실 때에도 더 안정적인 영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S로그 당연히 지원되고, A7C에서는 빠져 있었던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든지 S 시네톤, 이런 것까지 이번에 모두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조도 촬영 성능 역시 굉장히 뛰어난데, 이 모든 걸 514g이라는 정말 가벼운 무게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A7C2가 되겠고, 이 스펙상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뭐 만능 사기캐가 하나 등장한 건데 실제로도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얘기 먼저 좀 드려보면, 설정 같은 경우는 ISO 범위를 50에서 12800까지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찍는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P모드라든지 A모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파일 형식은 로우 파일과 JPEG가 같이 저장되는 형식과 로우 무손실 압축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량보다는 전부 다 퀄리티를 우선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질 같은 경우도 역시 엑스트라 파인, 이미지 크기도 라지, 3300만 화소를 전부 다 끌어서 쓸 수 있는 라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A7C2를 가지고 야외에서 많이 촬영해보지는 못했어요. 딱 구매해놓고 지금 한두 달 정도 써보면서 벌써 느낀 게, 제가 이전에 라이카 Q3를 썼잖아요. 색감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취향입니다. 근데 제 취향에는 좀 맞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라이카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탁 찍으면 그 분위기까지, 사진 밖에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같이 흡수해서 딱 찍히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정말 제 취향 저격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소니는 뭐 퀄리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진의 이런 색감이라든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라이카는 좀 가격도 비싸고 불친절한 부분도 많고 편의성도 엉망인 부분이 많은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좀 문제도 많고 말썽도 피우지만 좀 정이 가는 뭐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소니는 인간미는 좀 떨어지지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 그런 만능 케인, 그런 느낌의 첫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퀄리티는 진짜 AF 성능.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사진이 제가 그냥 카메라를 꺼내서 제 옆에 선반에 있던 피규어에 대고 그냥 툭 찍은 거거든요. 근데 꺼내서 대자마자 제가 찍고자 했던 그 4개의 피규어 중에 한 피규어에 정확히 코의 AF를 0.01초 만에 인식을 하고요. 딱 찍었을 때 그 해상도 역시도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점점 들어가도 뭐 크롭해서 쓰신다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포토 프린터를 가지고 사진 인화까지도 하는데 그랬을 때도 뭐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의 이런 카메라 사진 성능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그냥 핸드폰 카메라 있는데 뭐 굳이 내가 이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이런 카메라가 있다, 미러리스 카메라라든지 뭐 큰 카메라가 있으면 그걸 내가 커스텀해 갖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연출해서 뭐 찍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나는 그냥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어플을 켜고 촬영을 해볼 거고, 또 한 장은 지금 이 카메라를 꺼내서 그냥 피사체에 대고 촬영 버튼만 눌러볼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한 장은 갤럭시 폴드로 찍은 사진이고요, 한 장은 A7C2로 찍은 결과물입니다. 이것만 해도 내가 이 카메라의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목적이 뭐 음식 사진을 모으신다든지 혹은 뭐 나의 아이를 촬영하기 위함이라든지 나의 취미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든지, 이유는 다 제각각이겠지만 어쨌든 사진이 지금 저희의 삶에 하는 기능은 그 순간을 기록해주고 포착하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소지품에 그냥 단순히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라 하나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불편함보다도 어떤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하나의 제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영상 촬영 설정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4K 30프레임으로 크롭 없이 전체적인 화각을 다 이용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422 10피트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사진과 마찬가지로 용량보다는 무조건 퀄리티를 우선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감마 S로그 3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 컬러 모드는 S 시네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었고요. 디테일 레벨만 -7로 설정을 해서 쓰고 있고, 소프트 스킨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FC 사람 인식으로 해놓고 동영상을 찍고 있고, 스테디샷 같은 경우는 표준. 이게 사실 제가 이번에 A7C2로 기변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얻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이, 편하게 찍되 퀄리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기변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AF, 뭐 소프트 스킨 기능, 시네톤 뭐 등등의 이런 소니의 기술들이 다 합쳐지면서 제가 그냥 툭 하고 찍어도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동영상들을 얘가 찍어줘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랑 카메라랑 또 비슷한 게, 요즘 카메라의 경우도 최소 성능에 대한 기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처음에 100년 전에 개발되고 그로부터 한 40년, 5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옆에 회사가 시속 50km로 갈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놓으면, B라는 회사가 시속 70km로 갈 수 있는 차를 만들면 소비자들은 일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술력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어느 회사도 우리 차는 시속 100km로 1시간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차량 회사는 아무도 없죠. 기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카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물들, 뭐 설정값, 뭐 스펙들,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상업 영역에서도.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높은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A7C2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총평으로 넘어와 볼 텐데요. 총평에서는 비교군인 카메라와 A7C2를 비교하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고,
A7C2만 가지고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교군 A7C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A7C를 잠깐 고민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중고 대 중고로 놓고 봤을 때 최소 7,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7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 그냥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시고 나는 뭔가 퀄리티에서는 조금 타협을 하더라도 가격이 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하시면 A7C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좀 단점이 특히 영상 부분에서 A7C의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마저도 1.2배 크롭이 되고요. 그리고 뭐 손떨방, 야외 촬영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에이티브 룩이나 S 시네톤 이런 부분도 역시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퀄리티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A7C는 배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7M4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를 구매해서 내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는 남에게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작업,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맞는 작업을 돈을 받으면서 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A7M4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SD카드 슬롯이나 마이크로 HDMI 단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업의 영역에 지금 계시거나 혹은 나중에 뛰어들 목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저처럼 일상생활 영역에서 잘 사용하시고 저처럼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시라든지 혹은 뭐 SNS 이 정도 자기 만족을 위한 내가 작업물을 만들고 내가 만족하고 이걸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뭐 이 정도라면 저는 A7C2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전혀 꿀리지 않는 영상 사진 성능에 무게가 말도 안 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시라면 A7C2를 추천드리고, 반대로 또 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PD님 말씀하시는 게 A7C2가 가볍다 보니까 그냥 짐벌용이라든지 아니면 서브용으로 또 많이 상업하시는 분들도 쓰신다 그래요. 그러나 메인용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A7C2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뚜렷한 단점이 없는 팔방미인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진, 영상, 편의성, 뭐 무게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구매는 좀 꺼려진다? 라고 할 만한 요소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누가 이 카메라는 사진 찍기에는 참 좋은데 갖다 놓고 이 카메라는 영상에선 진짜 최고인데 라고 갖다 놔도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A7C2를 들고 다닐 것 같고 영상을 찍을 때도 A7C2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만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뭐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일상을 기록하고 이걸 간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하시던, 혹은 그 이상의 유튜브라든지 SNS라는 매개체로 또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거에 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던, 혹은 상업하시는 분들이던, 저는 이 A7C2가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다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는 카메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A7C2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 제가 느낀 점들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